동화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22강 사람의 유전현상입니다. 유전 이론 성립에 큰 기여를 한 멘델의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 기본 용어와 유전 현상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립형질은 한 형질에 대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입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과 외꺼풀, 혐알기 가능과 불가능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죠.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조합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유전자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형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바로 표현형인데요. 쌍꺼풀, 외꺼풀, 혐알기 가능 같은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우성과 열성인데요.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고 표현되지 않는 형질이 열성입니다. 이 우열이 명확할 때 A는 A, 별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은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합니다. 둥근한두 유전자와 주름진한두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때 나타나는 둥근 표현형이 바로 우성 표현형이며, 이때 이 모양을 둥글게 하는 유전자인 라지 R이 우성 유전자, 스몰 R이 열성 유전자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멘델은 우열의 원리로 설명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꽃의 꽃색깔 유전이 있는데요. 분꽃은 빨간색 꽃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R 유전자와 흰색 꽃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W 유전자가 있습니다. RW 유전자형의 표현형은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형인 분홍색이었습니다. W 유전자가 R 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었다면 RW는 흰색이 나왔을 것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처럼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한 경우를 불완전 우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우열의 원리의 예외로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감수 분열에서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법칙인데요. 이때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이유는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추사의 이상으로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각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상동염색체 두 쌍에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때 완두의 모양과 완두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됩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염색체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때는 함께 유전됩니다. 이것을 연관 유전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그리고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일 경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처럼 두 가지인 경우 표현형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때 우성 표현형과 열성 표현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에서 ABO식 혈액형처럼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 세 가지 대립 유전자 중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인자 유전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성과 열성 표현형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 유전인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래도 유전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인자 유전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록생맹과 혈우병 유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Y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귓속털 과다증인데,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한 세대가 길어서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대장균은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하여 새로운 자손을 만드는데 사람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어야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어 통계 결과가 신뢰성이 낮은 특징, 그리고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여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현상 확인 실험이 어렵죠.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성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 유전자가 세대를 걸쳐 이어지는 것을 연구하기에 가계도 조사가 큰 의미를 갖는데요. 가계도를 그릴 때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수평으로 이으면 결혼한 것으로, 결혼한 부부에게서 이렇게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보통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쌍둥이 연구는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형질 발현의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질의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수정란을 만들어 분열하던 중 이처럼 분리가 일어나 각각의 세포가 완전한 개체로 발생했을 때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 10쌍을 대상으로 한쪽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을 때 다른 쪽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둘 다 같은 형질을 가지는 것을 조사합니다. 일치율이 1.0이라는 것은 10쌍 중에 10쌍이 모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일치율이 0.6인 치매는 10쌍 중에 6쌍은 모두에게 치매가 나타났지만 4쌍은 한쪽은 치매이지만 다른 한쪽은 치매가 나타나지 않은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일치율은 0.4인데요. 10쌍 중에 4쌍만 쌍둥이에게서 모두 알코올 중독이 일어났고 6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전적 영향이 클수록 일치율이 높고 환경의 영향이 클수록 일치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계도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가계도를 나타내었고 정상 형질과 유전병 형질이 나타나 있는데요. 정상 유전자를 A, 유전병 유전자를 A별로 표시해 놓고 1단계로 형질의 우열관계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갑툭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정상 형질이지만 딸은 갑자기 유전병 형질이 툭 하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유전병 형질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왜 갑툭튀 형질이 열성인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모두 정상 형질을 나타내므로 정상 유전자가 하나씩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딸은 유전병 형질을 가지므로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는 가져야 합니다. 만약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 우성이라면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 나타납니다. 딸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은 유전병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은 열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단계를 마쳤고요. 자, 2단계, 이 대립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유전병이 나타났죠? 이 유전자가 Y염 색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염 색체에 존재한다면 남자에게서만 특정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X염 색체에 이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딸은 현재 유전병 형질을 갖고 있으므로 A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염 색체 위에 A별이 존재하고 또 다른 X염 색체 위에 A별이 존재하는 동형 접합으로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딸이 가진 X염 색체 중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Y염 색체에는 X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해도
유전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계시죠? 따라서 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 유전병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성염색체 2개 다 안 되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갑툭튀 형질을 가진 딸이 태어날 경우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둔다면 1단계, 2단계가 한 번에 해결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악된 이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모두 써주면 되는데요. 이때 가능하면 우성, 열성 형질 중에는 열성부터, 그리고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부터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훨씬 빠르게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딸은 A별, A별을 가지게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A별, A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게 되고요. 아들은 정상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정상 유전자가 와도 되고 유전병 유전자가 와도 모두 정상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경우 확정된 유전자의 라지 A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언더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가계도 분석 방법을 토대로 X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